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유학비, 여행경비 이런 송금하실 때 자녀가 쓰는 거니까 이게 뭐 문제가 될까 싶겠지만 해외 송금 거래는 국내 금융거래와 달리 조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 송금하려면 세무서에 자금 출처 확인서도 받아야 하고요. 잘못하시면 증여세 폭탄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해외 송금도 기준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18년 근무한 성실한 세무 최영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해외 송금 금액 보는 기준은 얼마인지, 해외에서 큰돈 송금할 때 자금 출처 확인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세청의 입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좋은 분들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절세는 최영석. 와, 세무사님, 아까 해외 송금은 진짜 국세청에서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로 다 보고 있는 건지 뭐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제가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외 송금 금액도 국내 금융거래처럼 조사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못 보겠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외환거래는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바로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연간 합산 건당 1만 달러 이상이 통보 대상입니다. 그래서 해외 송금 금액이 1만 달러 이상이면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외국환 거래 규정이 있었네요. 1만 달러면 환율 계산을 해보면 1,3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합산해서 약 1,300만 원 초과하면 자동으로 보고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약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던 게 현금 인출 1,000만 원 이상 하면 자동 보고되는 그 시스템 같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거 바로바로 통보가 되나요? 네, 해외 송금 금액들은 FIU 자료와는 달리 국세청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금융거래로 국내에 있는 자녀에게 5천만 원 보내면 국세청에선 그 거래에 대해선 모릅니다. 하지만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5만 달러 보내면 국세청에선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해외 송금 거래는 이런 원리를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해외에 돈을 송금할 때는 송금 사유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사유를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송금할 수 있는 연간 한도 금액이 외국환 거래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존 5만 달러에서 2023년 하반기부터는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송금할 수 있는 연간 한도 금액이 10만 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돈으로 하면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아, 그러면 정리해보면은 자동 통보되는 1만 달러랑 증빙 서류 제출해야 되는 10만 달러랑 이거 헷갈리는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문 PD 말대로 이걸 헷갈려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 매년 10만 달러까지는 그냥 줘도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송금 금액이 건당 1만 달러 이상이거나 연간 합산 1만 달러 이상인 경우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자동 통보하게 되어 있고요. 국세청에서는 해외 송금액이 클 경우 증여세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국세청에 근무할 때 이런 자료를 접해 보았고요. 세무사님 말씀처럼 해외에 송금하는 금액이 누적돼서 커지게 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증여세 문제를 삼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외화 송금액은 국내 금융거래액과 달리 일정 금액 이상이면 국세청에서 너무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자금 출처 조사나 상속세 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해외에 있다면 비거주자일 확률이 높겠죠. 수중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 공제에 5천만 원도 되지 않으니 증여세는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해외에 송금할 때는 항상 신중을 기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님, 해외 송금액은 1만 달러 이상이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가 된다. 이거는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근데 거꾸로요, 해외에서 송금받는 금액도 1만 달러 이상이면은 이것도 국세청에 바로 통보가 되는 건가요? 네, 해외에서 송금받는 금액도 건당 연간 합산 1만 달러 이상이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해외에서 송금받은 금액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한 번씩 검증을 하거든요. 해외에 송금받은 금액이 적정하게 신고된 금액인지요. 해외에서 송금받는 금액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일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요, 국내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따라 다른데요. 비거주자라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국내에 신고할 의무가 없지만 거주자라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국내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해외에서 낸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공제해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돈을 송금받을 때도 나에게 거주자 이슈가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돈을 송금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해 전에 선박왕, 구리왕, 왕구왕 사건들이 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수백억, 수천억 원이 과세가 되기도 했었죠.
했었죠. 해외에서 송금 받은 금액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생각이 지금 난 건데요. 해외에서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것도 국내에 신고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잘 이해하면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규정만 듣고는 제가 완벽하게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런 경우들이 제법 많아서요. 상담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이민 가셨다가 그곳에서 부동산을 사서 그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오르신 분들 많습니다. 은퇴하시고는 국내로 복귀할 계획이 대부분 있으시죠. 그럼 국외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을 국내로 들어와야 되겠죠. 이때 국내로 복귀하고 5년이 지나서 국외 부동산을 팔면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율은 국내 양도소득세율과 같습니다. 양도차익이 5억 원이라면 세액이 2억 원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정리해보면 국내로 복귀하고 5년 지나기 전에 그 국외 부동산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설명이 이해가 됐습니다.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샘사님 설명하신 게 이게 맞는 거죠? 만약에 맞다면 진짜 엄청난 팁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로 복귀하고 국외 부동산을 5년 내에 파느냐 5년 지나고 파느냐에 따라 수억 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팁 같아서 보신 분들은 진짜 꼭 기억을 해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혹시 해외에 계신 분들, 지인이라도 해외에 계시는데 그분이 부동산을 갖고 계시면 그분한테 이 영상을 좀 전달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샘사님, 해외에 돈을 송금할 때 또 유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금 출처 확인서라고 들어보셨나요? 저 진짜 아까 처음부터 궁금했었는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저희가 이거 하면서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자금 출처 확인서는 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금 출처 확인서란 해외에 반출되는 국내 재산의 자금 출처와 관련된 국세 신고 납부 여부 및 체납된 국세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국세 징수, 예금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종류로는 해외 이주비 등 자금 출처 확인서와 부동산 매각 자금 자금 출처 확인서, 예금 등 자금 출처 확인서,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막 전문 용어들이 막 나오니까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재외동포나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낸 상태에서 해외로 이 돈을 송금하고 출국한 뒤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국가에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부동산 매각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다 냈는지 등을 국세청에서 확인하고 국세청에서 발급한 이 확인서를 받아와야 해외 송금을 승인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인별 지급 누계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급 대상이 되고요. 발급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질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하나여 20일 이내에 연장 가능하고요. 발급 기한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세 조사에 6개월 이상 장기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외에 송금하시기 전에 이런 제도가 있음을 알고 빨리빨리 준비하셔서 자금 출처 확인서를 빨리 발급받으셔야 내가 원하는 때 해외로 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발급 관서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세는 최영석. 해외 나가는 게 사실 쉬운 결정도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해외 나가시면 돈도 버시고 돈도 쓰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그냥 쓰거나 그냥 벌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꼭 세무사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정말 실수하셔가지고 세금 폭탄 맞는 일은 진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사님, 저는 아직까지 해외에 송금할 일은 사실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유학도 많아지고요. 이민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세상이니까 헷갈리기 쉬운 해외 송금 규정 이런 게 있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하신 분은 이 영상을 진짜 2번, 3번 반복하셔가지고 실수 안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송금 거래는 국세청에서 금방 파악이 됩니다. 증여세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으니 해외 송금 거래 전에는 꼭 따져보셔서 2번, 3번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세무 최영석 세무사였습니다.